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희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또 한 번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의 낙폭이 특히 컸는데요. 글로벌 원샷 함께 보시죠. ASML의 실적이 반도체 종목들을 일제히 끌어내렸습니다. 거기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중국산 철강에 관세 3배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내놨는데요. 이 소식은 일부 종목들에게 상승으로 작용을 했습니다만 반도체 종목들, 특히 덩치가 큰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특히 1.15%가량 빠지면서 올 들어서 4거래 연속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올 들어서 이렇게 4거래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입찰이 호조를 보이면서 국채금리 수익률은 다소간의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응찰률이 2.82배로 6개월 평균치였던 2.6배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연준 베이지북도 발표가 됐죠.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경제 상황을 진단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6만 달러 선까지 내려와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반감기가 정말 코앞인데 좀처럼 처음에 예상치로 나왔던 숫자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5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 10만 달러 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무색하게 현재는 6만 달러 초반선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아무래도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금 가격은 소폭 하락한 반면에 철강과 알루미늄 가격이 뛰어오르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는 4주째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중동 지역의 긴장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WTI 원유 선물 3% 넘게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82달러 중반선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 보여줬으니까요. 유가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사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던 간밤의 미국 증시였고요.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호흡증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0.5% 상승으로, 그리고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GE 베르노바, GE사에서 분사를 했죠. 데이터 센터 전력 설비에 더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중국산 배제 움직임까지 탄력을 주면서 3.6%까지 뛰어오르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키방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까지는 현재 시장의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런데 엔비디아는 실적 시즌 중에서도 상당히 좀 나중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 말씀드렸듯이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에 따라서 유틸리티 섹터가 2% 넘게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도 전력 설비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낙폭이 우리 시장 투자자분들께는 상당히 반갑지 않게 보이실 텐데요. 3.25%가량 빠지면서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계속해서 고래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낀 우리나라로서는 계속되는 눈치 싸움, 새우등이 터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를 써야 되는 상황인데요. 4월 3일 당잠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대중 칩 수출 규정을 개정하는 움직임, 개정안 발표를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물론 이전에도 수출 규제는 계속돼서 이뤄지던 가운데 수출 규정을 조금 더 엄격하게 바꿨다라고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한국과 일본, 네덜란드, 독일, 미국의 동맹국들을 동원해서 대중 규제에 함께 동참해달라라는 메시지도 함께 내놨던 미국의 모습이었는데요. 4월 15일 이번 주 당잠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였고, 중국이 자국의 이동통신사 3사에 2027년까지 외국산 사용을 배제했으면 한다라는 의사를 표명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4월 사이에 나온 미국과 중국의 갈등 내용만 이만큼인데 또 두 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꺼내든 카드인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기존에 7.5%였는데 25%까지, 그러니까 3배가량 인상할 것을 지시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언제쯤 시행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우리나라 철강 알루미늄 관련주들 수혜 가능성이 있거든요. 철강 쪽에서는 하이스틸, 세아제강지주 같은 종목 보시면 좋겠고, 알루미늄 관련주로는 조일알루미나
알루미늄이라던가 남선 알루미늄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로이터 단독 보도 내용도 저희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수입 양면형 태양광 패널에 관세 면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폐지해달라는 한화큐셀의 청원을 미국이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로이터 통신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존의 수입 태양광에는 물론 14.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는데 주로 대규모 전력 설비에 사용이 되고 있는 양면형 패널의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화큐셀의 경우에는 이미 IRA 보조금 수령을 위해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중국산 저가 패널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불리해 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관세 면제를 폐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청원을 냈고 여기에 퍼스트솔라라던가 미국의 태양광 관련주들도 함께 동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기업이죠. 이름은 캐나디안 솔라인데 중국 기업입니다. 물론 미국에 진출을 해 있기는 합니다만 태양광 관련주들 상승 속에서도 캐나디안 솔라는 상승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태양광 패널 관련주들, 특히 미국에 진출을 꾀하고 있는 관련주들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하나솔루션,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 ENG 같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슈퍼오일 때문에 우리 시장도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도 일제히 낙폭을 크게 경험했던 하루였습니다. 특히 우리 장 마감쯤에 ASM의 실적이 나오면서 장 초반에 분위기 나쁘지 않았던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내림세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미국 시장은 보다 큰 낙폭을 경험했습니다. 엔비디아가 4% 가까이, 브로드컴, AMD, 마이크론, 장비주들까지 일제히 내림세를 보이면서 전방위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타격을 입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ASML도 7.09%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빠졌습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실적 쇼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매출과 매출 가이던스, 연간 가이던스 모두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연간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다라고 밝힌 만큼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매출과 앞으로의 가이던스 면에서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한다라는 점이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지고 있고요. 특히 ASML의 1분기 매출의 절반가량 49%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은 아무래도 미국의 첨단 칩 제재로 인해서 계속해서 규제를 받고 이번에 장비 수주를 많이 했다면 그 이후의 흐름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성장세, 불안한 매출의 높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다만 피터 베닝크 CEO 같은 경우는 올해 실적 전망엔 변화가 없고 하반기에 더 나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이 어제 마감 시점에 이러한 악재를 좀 반영을 한 만큼 오늘은 다시 힘을 내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대만의 공룡 TSMC가 또 실적을 발표합니다. 장 마감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미국 증시는 또 한 번 큰 폭의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차라리 선반영 이렇게 움직여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네요. 예, 갓반영이라고도 하죠. 악재의 선반영으로 오늘은 다 매물 소화 과정을 끝낸 후에 좀 편안한 흐름이 나오면 좋겠는데 걸리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저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어제 시장 상황 장중에 그래프 가지고 왔습니다. 코스피이고요. 1% 가까운 약세로 마무리가 됐죠. 2,584선 종가였습니다. 장중의 흐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일단 장 초반에는 반등에 성공하면서 플러스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초반 분위기 좋았죠. 그 이유는 환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승세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시장이 확 꺾인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때가 앞서 이제 체크해드린 ASML 실적 부진 성적표 공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같이 밀렸고요. 그리고 3시 기점으로 아예 하락 굳히기에 들어갔는데 이때는 영국의 물가지수 발표가 됐습니다. 소매 판매가 예상을 상회하면서 영국도 물가 안 잡히는구나라는 우려감으로 다시 한번 금리의 우려감으로 이동되는 그런 분위기가 장중에 연출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겠습니다. 환율 이야기 먼저 들여다볼 텐데요. 일단 환율은 안정세를 찾아가는 분위기가 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외환당국의 수장이 공동으로 구두 개입을 했습니다.
공동 구두 개입은 처음 있는 일이죠. 그래서 시장은 뭔가 움직이려는 카드는 가지고 있는가라는 어떠한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면서 1,400원 레벨단 근처에서 슬로우 다운 하면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어제 사실은 환율 안정세에 힘을 보태주는 이슈였고요. 종가는 1,386원 80전. 전 거래일보다 7원 70전 빠졌고요. NDF 역외 환율에서 추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환율은 안정된 흐름을 추가적으로 보이면서 출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장 후반에 우리 시장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매도 부담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죠. 환율 보면 살만도 한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 1,700억 원, 기관 2,000억 원 매도 우위로 종가를 썼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도 뭐 좋지 않은데 ASML까지 실적이 좋지 않으니 시장이 좀 걱정을 했죠. 반도체 슈퍼을이라고 불리는 장비 회사입니다. 네덜란드 장비 기업인데요. 굉장히 이제 미세회로 공정하는데 탑 기업이죠. 이 회사 따라갈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미사 선단 공정 미세화하기 위해서는 다 줄 서서 이 회사 장비를 받아가려고 하는데 순이익이 이번에 40%나 작년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급감하면서 반도체 괜찮은 것인가? 그런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업은 좀 특수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반도체 업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실적은 SK 하이닉스 이번 달에 이제 발표 예정인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고 그에 앞서서 오늘 오후에 장중에 TSMC 대만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가중치, 영국 CPI도 예상을 웃돌면서 물가 걱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환율이 오늘 안정되면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 시장이 그래도 좀 안정된 분위기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싶은 오늘이기도 한데 아쉽게도 이제 우리는 시간차 공격도 생각을 해야겠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일종의 반대 매매 우려감이 시장에 심리적으로 깔려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코스피 캔들 차트 나와 있고요. 일등 캔들입니다. 3개월 데이터 나와 있고요. 보시면 보통 이렇게 한번 장대 음봉을 기록하게 되면 시차 공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보다 이틀 뒤의 시세가 훨씬 더 안 좋게 나오죠. 이때도 오르는 듯 했는데 또 빠지고 이때도 한번 밀리고 오르는 듯 했다 또 빠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하락분이 만약에 반대 매매로 이어지면 이 거래일 뒤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는지 이 날에 대한 반대 매매 급락분이 반영이 되는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보여드리는 시간표 요거 이제 체크해 보시고 이 시간표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바뀐다 그러면 반대 매매가 나왔을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오게 되면 이 시점을 기점으로 어떤 특수한 이벤트가 없는데도 시장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다고 하면 반대 매매 출회 그러면 한 안정세를 찾아가는데 며칠 좀 더 걸리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입니다. 반도체 볼까요? 어제 상승률 상위 테마로 정리를 해보면 1위 유리기판, 2위 HBM입니다. 두 개 다 반도체인데 사실 대형 반도체가 막 밀려가지고 반도체 분위기 안 좋았다라고 여겨지실 수 있는데 그 안에서 AI 관련 반도체가 강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리기판 테마에서 시세 우위 점했던 종목만 기입을 해봤고요. 여전히 반도체 안에서도 AI 기대감은 잔존하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대만의 TSMC 실적이 더 중요합니다. TSMC라는 기업은 파운드리 업체라서 엔비디아 같은 이 시스템 반도체 주문서를 받아서 공장 돌려서 만들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엔비디아와 조금 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점 관전 포인트 삼아 보셔야겠고요. 어제 또 한 가지 특징, 테마 상승률 상위에 화장품과 카지노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 가지 카테고리로 묶어서 정리하면 중국 소비주죠. 화장품 여기 있고 카지노, 면세 여기 있습니다. 나머지 미용기기, 섬유, 의복, 여행, 중국,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 어제 상승률 상위 배열로 그냥 기입을 해봤고요. 두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제 기대되는 포인트였는데 중국 GDP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잘 나왔죠. 이거 어제 개장 중계하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1분기 GDP고 5.3% 나왔습니다. 시장 전망치가 앞에 4자였는데 괜찮게 나왔죠. 4분기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벤트, 5월 달에 이제 예정되어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예정인데요. 2019년 12월 중국 청두회의 이후에 또 처음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쪽으로 관심을 집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중국과 관련된 소비가 무엇인가 이렇게 뉴스플로우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은 이 노동절 기간에 거의 일주일로 풀로 쉽니다. 이 황금 연휴라고 하는데 5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는 5일까지. 그래서 이 기간에 놀러 가려고 이미 중국인들은 해외 호텔 예약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비행기 항공권 티켓도 예약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노선도 확대 예정이고요. 제주 객실은 만실 소식이 계속 뉴스플로우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의 체크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환율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마 NDF 역외 환율 반영해서 환율은 안정세를 가지고 가면서 출발을 할 겁니다. 심리적인 사실 마지노선이 달러당 원화 가격 1,400원이기 때문에 그 근처로 가면 이렇게 저항이 돼서 내려오고 그 근처로 가면 다시 구두 개입 나오고 내려오고 이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은 있는데 그러면 고환율이 끝난 것인가? 고환율 효과에 대해서는 좀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차가 있거든요. 환율이 먼저 상승을 하고 수출 데이터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환율이 반영되고 수출 데이터가 더 늘어나는 건 시차를 두고 일정 수준 이후에 반영이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조금 뒤에 반영이 되겠죠. 달러당 원화 가격 환율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미국과의 교역 데이터 확실히 늘어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미국 외의 타국과의 교역 물량도 같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고환율의 명과암 어제 보여드린 화면인데 계속 좀 체크해 보셔야겠죠. 고환율은 사실 매크로 상황에서 우리가 좋을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대응의 영향을 늘려가야겠죠. 그런 차원에서 어제 정리해드렸고요. 어제 화면이라서 이 데이터는 어제 수치는 아닙니다. 강달러 테마가 요즘 시장에서 주목받는 쪽이 자동차하고 음식료. 음식료도 전체는 아니죠. 수출 데이터 상으로 잡힐 만한 게 이제 미국 달러 외화벌이가 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수출 데이터가 긍정적인 그 신호를 받을 수 있겠고요. 일반적인 다른 그 음식료라고 하면 그 해외에서 원자재 사다가 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환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참고해 보시고 북미 노출이 큰 기업 가운데 두 가지 CJ제일제당과 삼양식품 시세 분출이 있다는 점 어제도 체크해 드렸고 추가적으로 52주 신고가 달리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 달러당 원화 가격 환율 상승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이익률의 개선세입니다. 어디가 이익률이 크게 개선되는지 보셔야 하는데 제조업 전반적으로 이익률 평균 1.3%포인트 개선됐다는 수치가 과거 데이터 있습니다. 환율이 10% 오를 때마다요. 원래는 이제 원재료비 증가하면서 이익률이 감소해야 하는데 이것과 이것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제조업의 이익률 개선이 훨씬 더 우위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어제 정리해드렸던 과거의 개선율 상위 업종 기계장비,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IT 이거 반도체 포함입니다. 그 다음으로 운송장비 이렇게가 되고 자동차죠. 그래서 요즘 중국 이슈가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다 모아서 관전 포인트로 수출주로 엮어서 한번 기입을 해봤습니다. 반도체 등의 IT, 자동차 기계 여기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 기기는 최근래에 들어서 미국 슈퍼사이클 진입이 됐기 때문에 과거 데이터는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입이 돼 있고요. 그 밖에 방산, 그리고 중국 쪽은 미용기기, 화장품, 음식료 등을 삼아 볼 수 있습니다. 매크로 관점에서 환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내용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